네, 오늘은 JP모건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총 6가지를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바로 오늘이죠. 관세 전쟁이 현실화가 됐어요. 트럼프가 캐나다랑 멕시코에 20% 관세 부과한다고 했고 중국에 10% 추가 관세 부과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멕시코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그 보복 관세를 이룬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선물 지수가 완전히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 나스닥도 그렇고 S&P 여기는 안 나왔는데 여기 있네요. 1.5% 1.7% 떨어지고 있고 러셀도 마이너스 2%까지 갔는데 이거 오늘 이거 마이너스 3.5%까지 갔었고요. 아까 한 5시쯤에 3시쯤에 그리고 이것도 마이너스 3% 가까이 갔었고요. 나스닥도 관세 부과한다고 한 이후부터 완전히 주가가 지금 조정을 엄청 세게 받고 있는데 뭐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6% 넘게 갔었고요. 테슬라도 마이너스 5%까지 갔었고 트럼프 1기 때와 반복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세라는 게 현재 연방 수입의 2% 미만을 차지하거든요. 관세로 인해서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이 이렇게 낮아요. 트럼프 1기 때도 해봤자 이때인데 그렇게 유의미하게 높지 않았단 말이죠. 거의 한 80년 동안 이렇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1기 때보다 대폭 늘린다 하더라도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이 정도의 막 대규모 수입을 얻을 걸로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관세 전쟁은 현실화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모건의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목적이 재정 적자를 줄이는 건데 이 관세를 올려봤자 매출에 크게 도움이 안 되니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경제만 더 악화시킬 뿐, 재정 적자만 더 가속화시킬 뿐. 그리고 미국 제조업 고용을 오히려 감소시킬 거랍니다. 59%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조업 살리기를 하겠다고 해서 당선된 트럼프인데 관세로 인해서 제조업 고용이 감소가 되면 현실적으로 관세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관세 전쟁은 현실화가 됐지만 심각하게 이어지진 않고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금 보시면 세계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1950년대나 98년 이렇게 보면 그 개발도상국이 이거고 이거는 선진국인데 선진국 비중이 더 크잖아요. 제조업에 있어서. 근데 이제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그 개발도상국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그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제조업에 있어서. 근데 관세가 이 제조업 일자리 회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거고요. 역사적으로 이제 이 라인 지금 보시면 미국에 부과된 세금 퍼센트가 미국에 의해서 부과된 세금 퍼센트보다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인보다 다 밑에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미국이 무역할 때 모든 나라와 무역할 때 계속 손해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거 보시면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부터 미국 제조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됐습니다.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다가 이 두 가지 이유로 제조업이 쇠퇴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관세로 이를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세계화로 인해서 망가졌으니 보호무역주의로 이를 되돌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협상 전략으로서 활용할 거지 단기적으로만 유의미하고 장기적으로는 큰 의미 없다라고 모건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거든요. 그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한 순간부터 그러니까 그것도 가벼운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마이너스 10%, 뭐 지수가 마이너스 10%까지 빠지면서 침체장까지 가고 하락장으로 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AI 인프라 운영이 확대될 거라고 하거든요. 지금 딥시크 때문에 AI 시장의 전반적인 조정이 크게 오고 있는데 그 스타게이트라고 해서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에 대한 투자가 더 확대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보면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3배 증가할 거라고 하고요. 이는 뉴욕시 1일 전력 수요의 3배고 이에 따라 AI 인프라 확장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2035년까지 현재 전력망 대비 57% 이상 늘리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딥시크로 인해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AI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도 있지만 AI 전체 시장에 있어서의 수요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성능의 AI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GPU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딥시크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완전히 박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AI 시장은 계속해서 간다. 그래서 AI 인프라도 확대 운영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04년에서 2016년까지 그 송전선 주행거리가 13%밖에 안 늘었거든요. 근데 2035년까지 57%를 올린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2004년에서 16년까지 12년간 송전선 주행거리가 13%밖에 증가가 안 됐는데 10년 동안 57%를 증가시킨다고 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수치로 보면 지금까지 해온 것의 4배 규모가 됩니다. 지금 빅테크에서 투자한 금액이랑 빅테크가 AI로 인해서 매출을 내고 있는 그 차이를 보면 4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한데 현재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미국 전력 생산량의 2배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골드만삭스의 CEO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명의 금융 애널리스트가 2주에 걸쳐서 작업할 것들을 단 몇 분 만에 해결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효용성은 입증이 됐고 매출에서의 문제가 있지만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투자는 계속될 거고 딥시크로 인해서 수요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매출은 시간 문제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년물 결국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10년물이 거의 4.8%, 4.9%까지 가면서 증시의 조정이 가끔씩 계속 오고 있었는데 지금 역사적인 추이를 보면은 98년, 19년, 07년 뭐 이런 사례들을 보면 첫 금리 인하 이후로 다 떨어졌어요. 지금 방향성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란 색깔만 말고 다른 색들을 보면은 방향성이 다 우하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10년물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만 우상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예외적인 케이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런 것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고 인플레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하도 덜 한다고, 올해 2번 한다고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10년물이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거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계속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이 역사적인 사례들처럼 꺾이는 순간이 올 거다. 지금 여기 5%까지는 저는 5.2% 정도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봤는데 4.9 몇 가지 갔었어요. 이렇게까지 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갈 거다. 지금 역사적 사례들처럼 그렇다라는 거는 증시의 부담이 덜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주가가 우상향하고 지수가 오르려면 10년물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조정을 한 번씩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결국 떨어진다라는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이 좀 돼서 2부로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1부를 좀 마무리하자면 관세 전쟁은 현실화됐지만 단기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그 강도는 그렇게 세지 않을 것이다. 이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AI 인프라 확대는 딥시크로 인해서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0년물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떨어질 거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부 JP 모건에서 예상한 3가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